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날로 제가 만나 뵙고 싶으신 분이 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오늘은 췌장과 당의 신진대사에 대해서 췌장의 기능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당뇨의 원인은 인슐린이 부족한 것이 첫째고, 그 다음 둘째는 간이 과로를 했을 때에 당뇨가 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성인 당뇨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가 균형이 깨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당분이 되는 식사가 음식이 더 많고 또 지방이 많고 아니면은 단당, 설탕이 많은 음식들, 이런 것들이 문제고, 그 다음에는 참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지 못했던 네 번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몸에 산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췌장의 신진대사를 중심으로 좀 오늘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췌장은 하나의 선장기입니다. 선장기라고 하면 내분비와 외분비 두 가지의 분비를 하는 그런 장기입니다. 내분비로서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두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하나는 인슐린이고 하나는 그루카곤입니다. 내분비로서는 소화효소, 트립신,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효소, 라이페이즈, 전분을 당으로 만드는 효소, 그 다음에 라이페이즈, 지방을 지방산이나 글라이센으로 만드는 소화효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는 위점막에서 게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게스트린이 위 소화액 그 세포에서 산을 분비하고 펩신을 분비하고,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소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췌장에서 분비하는 이 두 가지 호르몬 중에서 바로 당을 서로 시소 게임을 하듯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췌장은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크기가 우리 손가락 둘을 합하고 엄지손가락을 폈을 때에 우리 손목에서 우리 손 전체의 절반 정도의 크기로서 길이는 한 6인치, 넓이는 한 2인치, 그 다음에 두께는 한 1인치 정도의 아주 그 두부처럼, 그리고 우리의 뇌의 그 텍스처처럼, 그 촉감처럼 아주 말랑말랑한 장기로서 우리가 복강 안에 있는 왕자라고도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비켜놓고 보호하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아주 섬세한 장기인데, 이것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장기로서 두 가지의 분비물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소화에 있어서 이 소화효소가 분비되지, 내분비인 소화효소가 분비하지 않으면 소화를 깔끔히 시킬 수 없는 게 있어서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말라가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가 하면은 내분비로서 직접 혈액에다가 호르몬을 필요한 대로 신호를 받는 대로 반응을 하여 보내는 이 두 가지, 인슐린과 그루카곤, 이것이 없으면 당의 신진대사는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그마한 장기가 바로 우리 복강 중심쯤에 자리 잡고 있어서 위의 뒷부분 그리고도 대장, 큰 대장이 우리 바른 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고 있는 그 뒷부분에 누워 있으면서 꼬리는 왼쪽 부분에 있고 머리 부분은 바른 쪽 부분에 있어서 머리가 되는 부분을 반달형으로 둥글게 에워싸고 있는 것이 12지장입니다. 그래서 12지장에는 또 무엇이 나와 있느냐 하면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담즙은 칸먼 덕트라고 해서 이 췌장하고 같이 합세하는 그런 관으로서 둘이 췌장의 그 소화 효소와 간에서 분비하는 담즙이 같이 만나서 12지장으로 나가서 12지장의 환경과 소화 과정의 모든 일을 균형이 딱 잡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췌장의 기능들 중에서 저는 오늘 소화에 관한 것보다는 주로 우리 그 내분비에 관한 것을 가지고 당의 신진대에서 집중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잠깐 소화 효소들을 거론하고 지나간다면은요. 우리 구강에서는 주로 전분을 당분으로 소화시키는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분비되고 있죠. 그런데 만일 구강에 있는 6개의 타액선이 다 제거되어서 구강에서도 위에서도 전분을 당분으로 만드는 효소가 없게 될 때에 그대로 12지장까지 내려가면 췌장에서 에밀레이즈가 분비되어 전분을 당분으로 만듭니다. 한데 이것은 전혀 그 반갑게 환영할 수 있는 소화 과정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췌장 효소는 아주 비싸고 고급스럽고 몸에서 만들어내기 위하여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위에서 우액이 분비되지 않고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역시 췌장에서 트립신이라는 단백질 소화 효소가 나와서 소장에서 음식 단백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부족하여 처리를 못하게 되면은 단백질 음식은 그대로 소장과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부패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소화 과정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데서 처리되지 않고 췌장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내분비 호르몬 그루카곤과 인슐린이 있습니다. 그루카곤은 몸에서 저장되어 있는 당은 그 이름이 글라이코젠이죠. 예, 그 저장되어 있는 간에 당이 저장되어 있는 것도 글라이코젠,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저장된 당은 글라이코젠입니다. 이것이 필요에 따라서 방출에 내도록 신호가 가면은 바로 이 그루카곤이 분비되면서 저장된 글라이코젠에서 그루코스, 단당을 방출해 내면서 뇌는 단당, 그루코스가 없으면은 기능을 발휘 못하고 에너지를 활성화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노동하고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은 이러한 일을 도저히 할 수 있는 뒷받침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뇌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산소 공급하에서 충분한 산소 공급하에서 바로 이 그루코스, 단당을 에너지화하는 ATP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에 의해서 모든 기능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슐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혈액에 당이 많이 밀려올 때에 이 당을 간에 저장하고 근육에 저장하고 또 간이나 근육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너무 밀려 있을 적에는 그거를 중성지방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로서 일단 처리를 해서 좌우간 당이 정상치를 넘어갈 때에 당을 어떻게든지 정상치 내로 처리해내는 그러한 일을 하며, 둘째로는 세포 안에 당을 들어가게 해서 당이 산소에 의하여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함으로써 혈당을 조절하는 작용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췌장이 5분의 1만 자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인슐린은 충분히 분비되고 자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슐린의 분비에 있어서는 췌장에서 적어도 4세 저력을 갖고 있고 5분의 1의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몸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창조주께서 만드실 때 참 많은 배려를 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은 2가지의 피해를 입습니다. 하나는 저혈당증이 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세포가 초인종을 암만 눌러도 당의 입자를 받아들여 주지 아니하고 그 문을 막고 있을 때에 그 인슐린 과다증에 이르며 또 이로 인하여 많은 당뇨의 합병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는 저혈당증을 가져옵니다. 악성 당뇨 환자는 당이 높을 때도 있지만 당이 정상치 이하로 떨어지는 하루 중에도 저혈당증을 접어들어 경험하는, 이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몸에서 참 인슐린이 부족하다든가 피곤한 간이 너무 일을 많이, 간이 가장 피곤할 게 우리 사람이 생활 습관에서 만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늦은 저녁을 먹거나 아니면 비교적 이른 저녁이라고 생각할 때도 과식을 할 때에 간은 그 일을 다 마치기도 전에 우리가 잘 때 처리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과를 하게 됩니다. 또 식사를 아무 때나 불규칙하게 때도 시도 없이 먹고 또 간식까지 하고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서 성인 당뇨는 반드시 간이 피곤하여 제대로 자기 일을 24시간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숙제처럼 밀려가고 있을 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성식품, 산이 많기 때문에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pH가 7, 그래서 약간의 알칼리를 보유하는 우리 체질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고 내성이 있는 체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산성식품은 모든 육식들이 다 산성식품입니다. 그 다음에 과실과 신선한 야채는 알칼리 식품입니다. 그러면은 알칼리 식품과 산성식품이 균형이 깨어지고 아주 산성식품을 너무 많이 먹을 때는 우리 몸이 산성 체질이 됩니다. 그럴 때에 당뇨가 발병을 하게 된다고 누누이 여기저기 학자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칼리 식품 중에 당뇨 환자가 먹어서 유익한 것은 모든 녹색 잎사귀 야채들입니다. 그 다음에 양배추,
생양파, 맵지 않은 바이델리아나 스윗 아니언, 그 다음에 싹을 낸 스프라우티드 렌틸, 렌틸이라고 아주 동글납작한 그런 콩이 있습니다. 그걸 싹 낸 것이요. 그걸 생으로 샐러드에다 넣어 먹을 때입니다. 잘 익은 알리브, 그 다음에 비트, 아주 속속들이 새빨간 뿌리 야채가 있죠. 그 비트, 그 다음에 당근, 그 다음에 샐러리, 그 다음에 메주콩, 그 다음에 베이크한 포테이토 혹은 베이크드 얌, 베이크드 스윗 포테이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몬드, 월넛, 그리고 모든 과실, 특히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서 나무 자체에서 잘 익은 과실은 매일 하루에 한 끼씩 먹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얼마나 좋은 것인지요. 왜냐하면 이 충분한 햇빛 아래서 나무에서 익은 과실은 거기에 온갖 종류의 항산화제가 있어서 우리 몸에 유해 산소를 제거하면서 우리 몸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치료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췌장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다, 바로 베이킹 소다입니다. 우리 베이킹 소다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의 음식에서는 당면에 베이킹 소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나 또 내가 사왔을 때에 자세히 그 봉다리를 앞뒤로 살펴봤을 적에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서 거기다 써붙인 것이 하나 붙어서 온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베이킹 파우더라고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로 정말 췌장을 혹사시키지 않으려면은 베이킹 파우더를 먹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우리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이 미국 음식을 많이 먹는데 특히 모가 빵을 굽기 전에 씌어졌으면 거기에다가 그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서 반죽을 다시 해서 신맛을 없앤 다음에 베이킹을 합니다. 이런 것은 어떠한 빵에 그렇게 있느냐 하면 사워도프라고 해서 그 기다란 아주 찔깃찔깃한 쫀득쫀득한 그 프렌치 브레드나 뭐 이런 것들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스켓, 미국 사람들이 아침을 먹기 위해서 먹는 비스켓, 핫 비스켓, 이거는 다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서 부풀렸죠. 또 머핀도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서 금방 빵을 만들죠. 그래서 이스트로 부풀리지 아니하고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서 만드는 모든 페이스트리, 빵 종류는 해롭습니다. 그 다음에 크래커 같은 것도 바삭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베이킹 파우더를 넣는데 그것이 정말 안 됩니다. 통밀가루에다 깨끗한 냉수로 그냥 만드는 그런 빵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 베이킹 파우더는요, 그 엘렌 지 화이트께서 한 번은 누구 집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요, 그 집 식구들이요 안색이 몹시 창백하고 모두 소화불량증으로 고생하는 걸 보았는데, 그 집의 그 식탁 위에는요 이렇게 소다가 들어간 이런 빵이 있는가 하면은 빵이 아주 눅진눅진한 그런 빵을 주식으로 먹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점막을 이 베이킹 소다가 사그러지게 먹어가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만성 위염을 일으키는 것이 있고 전신에 해독, 아주 중독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요리법을 아주 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나 그 베이킹 소다는요, 거기에 있는 이것은 케미칼입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찌꺼기에는요
우리 몸을 아주 해롭게 만드는 성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베이킹 파우더는요, 알루미늄 솔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뇌에도 해로운 그런 케미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다는, 이 베이킹 소다는 절대로 음식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서는 아주 해롭고 위험한 것을 누누이 이 학자 저 학자들이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이라는 정의는 그것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었을 적에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되어주고 우리 몸에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절대로 해롭게 중독을 시키거나 해독하여 세포를 파괴하거나 병을 일으키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몸을 성장하게끔 빌드업, 성장하는 아이들이 우리 몸이 점점 커가는 것을 부축해주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이런저런 일로 손상을 입은 우리의 세포나 조직이나 장기를 보수하는 일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것이 바로 음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책에 적절한 표현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몸은 우리 자신들의 식사 습관에 따라서 체질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나쁜 식사 습관을 개혁을 해서 바꾸고 좋은 습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몸의 장기와 조직과 세포들은 아주 건강에 유익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반면에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이런 장기나 조직이나 세포는 절대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행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들이 있죠. 오늘 무엇을 먹느냐가 내일의 당신입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바로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가 당신입니다. 당신의 체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돌고 있죠. 예. 우리 최 회장은요, 규칙적인 생활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섬세한 장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밤에는 잘 주무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식사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식사함으로써 최 회장은 자기의 기능을 아주 완벽하게 잘 할 수 있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분비 기관으로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뇌 안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여러 장기, 우리 몸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들, 갑상선을 비롯하여 부신피질, 췌장, 간장, 그 다음에 난소, 고환, 이런 모든 것은 우리 뇌의 제일 chief endocrine gland, 내분비 기관 중에서 그 장으로서 그것이 움직임에 따라서 모든 다른 호르몬 분비 글랜드가 그 선 장기가 다 반응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췌장은 규칙적인 식사 생활, 규칙적으로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바로 이 생체 리듬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12시 전에 오전 아침 7시에서 12시 사이, 12시가 당의 신진대사가 가장 피크로 올라가고 12시 이후부터는 천천히 내려와서 오후에 접어들고 해가 지고 어두우면은 당의 신진대사는 아주 더디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가장 많이 잡수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몸에서 잘 처리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생체 리듬을 타면서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균형이 잡히지 않은 식사가 우리의 그 당의 신진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당이 높거나 아니면 저혈당증이 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이룩하는데요. 오늘날 이렇게 전곡을 구경할 수가 없고 정제한 전분이 매일같이 우리가 피하려고 애쓰지만 정제한 흰쌀, 흰밀가루, 그 다음에 정제한 식품으로서 설탕,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피할래야 100%를 피할 수 없는 오늘의 우리의 삶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뿐인가요? 지방, 패스트푸드에서 그 튀기는 그 음식들은 정말 건강한 사람도 아니 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물론 아니 되는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곡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통곡식을 아주 열심히, 우리가 정말 집을 나가는 것은 하루의 긴 여행길이라 생각하여서 아침을 집에서 먹고 나가지만 두 번째 식사 혹은 세 번째 식사까지 우리가 노상에서 그 식사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아마 준비해서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집을 나가야 하는 때가 있었다면은 오늘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자동차 안이나 사무실에서 적당히 자기 식사 시간을 잘 그렇게 보냄으로써 오늘날 이렇게도 만연해 있는 당뇨 병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등에 붙이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라며, 뿐인가요? 당뇨 전기,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 전기로서 당의 신진대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의 하루에 3분의 1의 시간은 당뇨 환자 못지않게 당이 높은 그런 몸의 환경을 지니고 생활하는 분이 10년 안에 당뇨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이 쉽지 않은 당뇨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시고 여태까지 강의해드린 건강법칙 8가지 중에 새록새록 그 모든 것이 직접 간접으로 서로 다 이렇게 fabricate, 피룩을 짜듯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그 건강의 원칙들을 아시는 대로, 손과 발이 미치는 대로 실천에 옮기심으로써 아주 좋은 건강, 더 좋은 건강, 그리고 투병하실 때에 좋은 결과를 소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